안녕하세요. 전기차 알려준 남자 전차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EXPAD 파일 포맷 지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EXPAD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초 정도부터 서서히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초기에는 되다가 안 되다가 해서 많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특히 9월 말 배포한 2020.16전 12.1 소프트웨어에서는 EXPAD로 USB 메모리를 포맷해주는 기능까지 넣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제 테슬라 오너들은 번거롭게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를 포맷한 후에 테슬라 캠 폴더를 만든 후에 테슬라에 꽂아야 그 센트리 모드가 작동하고 했던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USB 메모리 구입 후에 바로 테슬라에 꽂아서 포맷하고 폴더를 만들 수 있게 돼서 USB 메모리 이용이 훨씬 간편해진 것이죠. 이제 컴퓨터 없이 테슬라를 이용하는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센트리 모드로 찍은 영상을 보려면 USB 메모리를 빼서 컴퓨터나 노트북 등에 꽂아서 재생을 해서 봐야 됐죠. 매우 번거로웠는데요.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매우 번거로웠는데, 블랙박스 뷰어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블랙박스 뷰어도 초기에는 버그도 많고 먹통이 되기도 하고 했지만 몇 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는 EXPAD로 포맷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내장해버렸죠. 테슬라는 왜 EXPAD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원래 EXPAD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플래시 메모리를 위한 파일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6년에 USB 드라이브 및 SD 카드 등을 포함한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로 FAT을 확장하기 위해 EXPAD을 만들었습니다. FAT이 내장 저장 장치용이라면 EXPAD은 외장 저장 장치용 파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들이 만든 파일 시스템을 2019년에 오픈소스화 해버렸습니다. EXPAD에 대한 특허를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활짝 문을 열어준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이거를 다 이렇게 오픈해버린 걸까요?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장기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대략 봤을 때 2000년부터 2010년 정도 사이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스스로 고립화시키는 전략을 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표준을 따르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 방식을 전 세계에다가 강요를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아직 그 액티브엑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런 것도 결국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방식이 곧 표준이야,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강요를 한 거죠. 구글같이 오픈소스, 웹 표준을 따르는 업체가 탄생을 하게 되고, 이런 업체가 또 안드로이드 같은 것도 만들어서 모바일 시장을 주도하게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뼈아픈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에 대한 반성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소스 진영에 동참하기로 하고 웹 표준을 따르기로 하고 했던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 CEO들을 보면 스티브 발머 시대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만의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후에 사티아 나델라 CEO 때는 반성의 시대가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만의 시대에는 사실 망하는 길로 이렇게 가던 시기였다, 이렇게 보면 반성의 시기에는 반성을 하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재도약하는 이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2000년대 말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상 침몰하는 타이타닉 같아 보였어요. 그때 깊이 반성하고 모바일 시장은 늦었지만 일단은 건너뛰고 다음 단계인 클라우드로 바로 가버렸죠. 모바일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클라우드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1000조 넘는 세계 1위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만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표준을 따르고 오픈소스 진영을 끌어안는 그 전략의 일환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EXPAD 파일 시스템도 오픈소스 진영에 공개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사례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윈도우에서만 쓸 수 있었던 오피스를 맥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이런 데도 개방을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오픈을 했죠. 그러면 EXFAT은 어떤 파일 시스템인가? EXFAT 파일 시스템은 FAT 파일 시스템 제품군에서 FAT32의 후속 제품입니다. FAT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구현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EXFAT은 이런 FAT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FAT 파일 시스템은 64비트를 사용하여 파일 크기를 설명하기 때문에 매우 큰 파일에 의존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 같은 이런 부분이겠죠. EXFAT 파일 시스템은 또한 최대 32MB의 클러스터를 허용해서 매우 큰 스토리지 장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FAT은 최대 파일 크기를 2의 64승 바이트라고 그까지 지원한다고 하고요. 최대 볼륨 크기는 2의 32승 개의 클러스터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볼륨 크기는 64제타바이트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권장 볼륨 크기는 512TB라고 합니다. 이 정도 용량의 외장 저장 장치를 쓰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디렉토리는 최대 8388608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EXFAT은 NTFS처럼 암호화라든가 압축 기능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용자 단위로 용량을 할당해 준다든가 이런 서버적인 이런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장 장치용으로 쓰기에는 최고의 파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용량을 지원해서 기존의 FAT32가 지원하던 파일 크기 4기가 이상도 이제 지원하게 되고요. 특히 윈도우에서 포맷하려고 할 때는 32기가 USB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았어요. 64기가 USB만 넣어도 여러가지 이제 막 문제가 생기고 아예 그 메뉴가 안 뜨고 하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큰 512기가 SSD 같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되게 좀 어려웠죠. 아무튼 그 EXFAT 파일 시스템은 지금 시대에는 충분할 정도로 높은 확장성 이런 거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결국 기존에 쓰던 FAT32의 한계 때문에 더 큰 파일과 볼륨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이 절실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 마이크로소프트가 EXFAT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게 되고 이것을 바로 리눅스에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테슬라도 리눅스 기반에서 만들어진 그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바로 또 EXFAT을 지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EXFAT을 쓸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아마도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뭐 파일 크기라든가 아니면 파티션 크기 제약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속석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 입장에서는 PC 프리라고 단어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시대를 여는 단초가 될 것 같고요. PC 없이 테슬라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라는 거죠. 테슬라 안에서 바로 EXFAT으로 포맷을 할 수 있고 폴더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PC가 없어도 테슬라의 모든 기능, 특히 이제 센트리 모드를 쓸 때 이제 PC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더욱 컴퓨터 같아지는 컴퓨터 라이크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이런 시대가 이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상 전차남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